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이고요. 같은 직장 다닙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재테크에 되게 관심 많은 여자예요. 네. 돈도 모아놓고 막 이런 것도 막 오픈했는데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생활비를 들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단돌이는 해놨다. 나중에 뭐 성공해서 주자. 이런 거였죠. 반대로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봉 협상을 잘 하라고 해가지고 연봉도 좀 높여놨나 봐요. 그래서 연봉 둘이 합쳐서 1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 커플이니까 네. 연봉 협상할 때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 돈 안 주면 때려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막 얘기를 막 강하게 했나 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못 모았나라고 봤더니 장거리 연애하면서 다 쓰고 부모님 차 사는데 보탰다 막 이런 식으로 경제관념이 좀 약해가지고 저축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인데 앞으로 착실하게 모으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요 말이 사실 모든 것들의 어떤 문제의 시작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저는 진짜 저 경제관념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DNA 같은 느낌? 경제관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질까 했으나 앞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바꾸겠다. 이게 충격이었을까 이분에게는. 네.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저게 마치 올해는 신년맞이 다이어트 좀 해야지라는 정도의 각오로는 개념이잖아요. 네.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뜯어 고쳐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뇌과학 관련돼서 하신 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이 경제관념도 소비 성향이고 소비 취향인 거잖아요. 네, 이 네. 취향이나 성향은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쌓인 그 어떤 나의 데이터들 때문에 네. 그래서 생기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게 맞아요. 쉽지 않다고. 그 외 소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소비가 한번 늘어났는데 이거 다시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마치 습관 같은 거예요. 네. 습관 같은 거. 그거를 고치기가 그래서 저는 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헤어져. 너 돈도 안 모으고 너 돈도 못 모으고 너랑은 내가 살아봐야 안 돼. 난 어차피 난 부자 될 거고 나는 뭐 집도 살 거야 하는 여자분이었던 거지. 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래 헤어지자라고 말했으면 사연 끝. 근데 보통의 남자가 이제 헤어지기 싫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알았어 나 착실하게 모을게.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이거는 이렇게 때린 거에 대한 약간 카운터 같은 개념인 거지.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사연을 안 보내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얘가 막 갑자기 막 달라져. 돈 하나도 안 쓰고 데이트할 때 막 커피 막 그 텀블러에 타오고 막 공원 가자 우리. 그러니까 이러면서 착실하게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아마 그런 건 또 없단 말이지. 없으니까 나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바뀌지 않을까요라는 걸로 좀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양가 도움 없이도 차근차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왜 실수령은 어쨌든 700을 넘게 맞춰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소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제관념이 좀 약한 거지. 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아기를 원하지만 저는 자가 아파트 구매가 목표여가지고 당장 출산할 생각이 없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 출산은 아예 포기할 생각이에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남친은 아기를 원하는데. 네. 이 결혼 전에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이를 실제로는 낳고 싶어. 근데 네.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 낳으면 너무 인생 그 경력도 꼬이고 그쵸. 막 하니까. 커리어가 가장 문제죠. 네, 근데 남자친구분들의 어떤 문제랄까 뭐냐면 그때 거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럼 나도 안 낳는 걸로 하고 너도 안 낳는 그치. 걸로 하자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딩크는 합의가 돼야죠. 네, 맞벌이 하면서 애 없이 살아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딩크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다시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벌었으면 애를 낳자. 난 원래 낳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서로 그치. 난리가 나는 거죠. 반대로 남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여자도 원하지 않다가 결혼하고 어느 순간 애를 낳고 싶어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저도 결혼 예정자인데 3년 전에 제 남친도 저 만날 때쯤 빚이 3천 있었는데 저랑 결혼 결심하고 1억 모았어요. 야, 사람이 바뀌었네요. 이런 건 괜찮죠.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그거 바꾼 계기를 좀 써주시지. 그래 그것도 한번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바뀌면 사람이 바뀐 행동을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게 없는데 나랑 결혼하면 바뀔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만으로는 좋습니다. 자 결혼 자금 모을 때까지 2년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2년.
자, 그럼 2년이면 이제 35이 되시는 거죠. 네. 결혼 전제로 동거를 할까?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실행력이 되게 높으시네요. 바로 얘가 돈을 못 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붙잡아 놓고 혼내가면서 내가 정신개조 시키겠다. 근데 뭐 결혼 전제로 동거 네. 사실상 하게 된다면 뭐 돈 관리는 이분이 하게 될 테니까 네. 아무래도 돈 관리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돈 가져오면 내가 용돈 딱 쥐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완전히 통제하에서 살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세 45, 관리비 15 정도 예상합니다. 보증금은 내가 모은 돈을 충당하고 이제 월세는 뭐 같이 내든지 하겠죠. 거주지가 강북하고 고향이어가지고 외박도 자주 하고 술도 좋아해가지고 나가서 외식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든다. 뭐 택시비도 들고 이런 것들 많이 들겠죠. 데이트할 때 돈 많이 쓰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같이 살면서 퇴근하면 야 출근과 퇴근과 삶이 그냥 24시간 함께네요. 네. 같은 직장에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글쎄요. 결혼을 만약에 이게 다른 거 다 빼고 앞에 이제 네. 이거를 경제관념이 달라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결혼하자라는 게 다 합의가 됐고 모든 그 뭐 딩크라든가 이런 거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면은 빨리 합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죠. 그런 거에 비용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술 좋아하고 나가서 외식하는 비용이 같이 산다고 해서 줄어들까. 일단 그렇지. 월세 관리비 60만 원이 나가잖아요. 네. 이분은 지금 각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저 비용 안 나가는 건데 저하고 뭐 이것저것 같이 살면서 꽁냥꽁냥 하다 보면 더 나가죠. 보통 저도 이제 그 평촌에서 시작을 했는데 평촌에서 네네. 14평짜리 아파트 월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결혼한 2달인가 네. 소비가 막 급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에 확 줄였던 게 있는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보다가 네.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매일 데이트처럼 막 돈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술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만나면 뭐 집에서 뭐 요리해 먹고 뭐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아낀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서 술 한잔 하자 막 이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하루 이틀이지. 한 1-2주 정도 하면 이제 우리 만들어 놓은 걸 어디 요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요 차라리 앞에 근처에 둘 다 있다. 일도 하는데 그래. 바쁘니까 차라리 그렇게 집에서 먹느니 나가서 먹자 하면서 먹다 보면 또 같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남자친구는 안 아끼는 스타일인데 나는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딜 따라가자면 술 먹으면 이제 쓰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게 그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 네. 난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다이어트 할 말이 1도 없어. 마라탕 먹을까? 근데 옆에서 계속 먹어. 네. 근데 나는 옆에서 지켜만 보겠대. 이게 될 것이냐.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동거를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혼내가면서 걔가 천선을 시키겠다. 이 마인드가 조금은 좀 무섭지 않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한편으로는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 그때 안 맞으면은 뭐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너무 이제 긍정적인 쪽만 바라보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복층 원룸을 구해가지고 과한 지출을 막으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부모님 허락을 받아놨지만 남친 어머님은 반대하시네요. 그럴 거면 빨리 결혼을 하면 되지 뭔 동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모은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돈 모으기. 근데 결혼이 딱 전제가 돼 있으면 빨리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글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문제는. 네. 그 빨리 그럴 거면 빨리 결혼하지. 근데 이 남자분도 전혀 자금을 모으지 못한 상태고. 네, 돈이 아예 없으신 아예 없는 분이고. 상태니까 네. 지금 그러기에는 환경이 안 되는 이게 최소 결혼 비용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2년을 기다리는 거는 또 너무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근데 만났는지. 저는 여기서도 조금 애매한 게 이제 결혼 준비라는 게 뭘까? 그러면 사실 결혼을만 생각하면은 신혼여행하고 이제 결혼식 과정 준비거든요. 네네. 그 돈만 생각하면은 사실 뭐 많이 들면 한 2-3천만 원 들까? 이제 뭐 물론 축의금 받는 것도 뭐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준비를 못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뭐 어떻게 뭐 대출을 받든 뭐 하면 어떻게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 준비라는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한 5천 1억 모아놓고 나름 뭐 전셋집도 구할 정도는 해놓고 그다음에 결혼합시다 이건데 정말 결혼할 사람들이면 사실 결혼식 자금 비용만 딱 구해가지고 그쵸? 결혼하고 월세로 시작해서 같이 돈 모아도 똑같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남자친구 어머니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이렇게 시작할 거면 그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라. 결혼식 올리고 월세로 시작하라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사연자분은 리스크는 제가 다 안고 가면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
얘가 동거를 하다가 얘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한 30년 키워봤거든. 얘 쉬운 애 아니거든요. 잘 안 바뀌어 얘가. 근데 얘가 갑자기 돈을 모은다고? 아니다. 그럴 거면 확실하게 도장 찍자. 확실하게 얘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애매한. 사실 저게 빨리 결혼을 이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식을 하느냐, 혼인 신고를 하느냐도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실 뭐 결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혼인 신고를 전제하에 하는 거기는 하지만 요즘은 또 이 상황이 또 달라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대가 결혼 반대가 아니라 동거 반대. 동거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혼인 신고하고 그냥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최소가 결혼 비용조차 없어가지고 반반이라도 모으려면은 바짝 모아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 근데 이게 좀 최소 결혼 비용은 얼마를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거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지 아무래도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이 아무 준비도 모아놓은 게 전혀 없으니까 약간 그 뭐랄까 미안함도 있고 이분은 그 상대적으로 모아놓으셨다고 하니. 네. 사실 뭐 결혼을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면 뭐 있는 돈 가지고선 뭐 내가 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 더 모으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반반 모아가지고 결혼하면 뭐 잘 된 거고 아닌 것도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안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뭐 2년의 기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투자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경제권은 제게 준다고 하고 주식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다행인 건 자가 아파트 욕심은 있다는 거. 애초에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투자 면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이성적으로는 제 성에 안 차지만 자기 일에 열심이고 주변 평판도 좋고 인성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정착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독서를 날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마음이 착한 분이야. 그러니까 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할 수 있는 건 결혼하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 하면 본인 성에 지금 정신 못 차린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바뀔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조금 진지하게 좀 두 분 더 깊이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음 얘기도 매일. 저는 매일 이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는데 남친은 주말에 어디 갈까?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거는 아니지. 아까 나 앞으로 잘할게라고 했잖아요. 잘할게라고 했는데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지금 결혼이 비용의 문제로 여자분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마다 데이트할 생각에 설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이제 순수한 분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아직 지금 여자친구는 저기 속이 문드러지는데 아주 웃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남자친구분은 안 보시겠죠 이런 채널들을. 그렇겠죠. 알고리즘이 아마 소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급함 부리지 말고 천천히 반반 결혼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동거하면서 바짝 모아가는 게 좋을지 제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당장 내년에 결혼하고 같이 자가 구매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사는 게 좋을지 일침도 좋으니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는지. 33살이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말은 좀 없어졌잖아요. 정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 물론 그런데 출산을 전제한다면 출산을 고려하면 지금을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기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고 심지어 그게 늦어지게 되면 아예 아이를 안 가질 생각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조급함이 생기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분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분이에요. 이 여자분은. 그런데 이제 당연히 부자가 되려면은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을 늘리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결혼이거든요. 결혼해서 맞벌이 하는 것만큼 소득이 확정적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출도 줄이려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이 프로세스는 나쁘진 않아요. 방향이.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맞는 사람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보면은 같은 사내에서 이제 커플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쨌든 33, 34 정도 되셨으니까 적으신 편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좋은 남자들 쭉 찾아보면 다들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얘는 다 좋은데 뭐 이게 안 좋고 다 이게 안 좋고 어디 하나 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 경제관념은 내가 어떻게 얘를 두드려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이것만 고치면 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 텐데 나는 뭔가 그 아쉬움이죠. 아쉬움. 근데 그 요것만 고치면이라고 하는 게 경제관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을 끊게 하거나 담배를 끊게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사람이 완전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안 뜯어 고쳐지는 거라. 맞아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HNC 저분도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맞는 사람 찾는 게 빠를 것 같아 결국 헤어졌어요.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뭐 우리 남편은 뭐 요거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막 폭력적인 사람, 알코올 중독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만 안 먹으면 참 좋은 사람이다. 뭐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남편이야.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내는 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만 빼면 너무 잘해요.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맞지. 이걸 내가 고쳐볼 수 있을까 정도는 사실 좀 이게 쉽지 않다. 그거 아시죠? 그 뭐 결혼하면은 그걸로도 싸우거든요. 뭐 이게 예를 들어 뭐 변기 커버를 왜 올리고 뭐 오줌을 싸냐, 내리고 싸냐 이걸로 싸우거든요. 근데 양말 왜 뒤집어서 벗어봤냐. 그것도 안 바뀌어요. 이런 것도 진짜 사람은 그게 있어서 안 바뀌거든요. 그게 진짜 바꾸려고 하면 바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만큼 중요도가 높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깜빡했어. 뭘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데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악착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게 그런 사소한 습관들인데 경제관념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뭘 고쳐야 되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라 그래도 이제 조금 시간을 두신다면 진짜 나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가 바뀌는 거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말마다 이제 데이트하는 거에 설레고 이런 거 상황 자체가 저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그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약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부모님하고 거주 중인데 나와 산다는 것 자체가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나죠. 주거비뿐만이 아니라 뭐 샴푸부터 해서 뭐 살 게 너무 많아집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 아껴지지도 않는다. 신혼집이지 신혼집 사실상. 그리고 본인도 인정한 게 음주나 데이트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같이 만나서 주 7일을 산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7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곱하기 7.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진짜 진지하게 말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인 걸 내가 감수하고 살든지 이 사람을 요거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95점인 사람을 100점을 만들어야지라는 순간 인생이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떤 걸 뭐 줄여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분이 잘 모은다고는 했지만. 잘 모은다고 저축 목표가 일단 200만 원이 목표인데 적금 50, 주택 청약 10 합쳐가지고 50에서 120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문제죠. 저게 보통 이제 여기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뭐가 큰 지출이 나갈 때는 저축을 조금 줄이고 근데 그 큰 지출이라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무슨 경조사, 의료 그래서 기타 비정기 예산으로 뽑아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뽑아놨는데 또 돈이 저런 들어간다. 돈이 뭉텅뭉텅 나갈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저게 200만 원 평균적으로 저축이 되는지도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소소하게 그냥 슬금슬금 나가는 돈들이 잔돈들이 좀 나가는 게 있네요. 근데 어머니 용돈, 어머니 노후 준비도 다 되셔갖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용돈은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보험 상조가 19만 원이나 돼요. 이분 보험이 본인 보험만 2개 6만 2천 원, 3천 원짜리 그거 암 심혈관 보험 한 6만 2천 원. 요거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내 손에 저 상조는 상조는 저는 조금 그렇긴 해요.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저걸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건 그런 상을 당했을 때 가입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바로 가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조 서비스 보면 요즘 상조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장 가면 와서 잘 도와주시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시네. 저거 뭐야? 그러면 상조 가입한 거 오셨다 그러면 저런 게 필요하고 예전엔 형제도 많고 뭐 일가친척 많아가지고 와서 일손 거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조는 필요하겠다 싶은데 평상시에 저렇게 납입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보험이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엄마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엄마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본인보다 훨씬 부자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노후 준비도 다 되시고 집도 있으시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를 하면 할수록 부모님 재산이 어쨌든 남잖아요.
남으면 어쨌든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다 쓰고 가시면 좋겠지만 혹시나 남긴다 하면은 뭐 아니면 증여하신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노후 대비가 잘 되셨으면은 네. 부모님을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세금적으로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부모님 주택담보대출 있는데 네. 그거 갚아드리는 분들. 갚아드리면서 최악이에요. 이거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나중에 뭐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네. 때 이거 공제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증빙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10억이야 대출 한 5억 갚아두셨네요. 그거 까드릴게요. 네. 대신에 5억 그 빚 갚아드리는 거 증여세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괜히 네. 그거 도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니다. 아들이 부모님한테 주는 돈도 증여입니다. 증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돈 줘야지 뭐 보험 하나 들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보다 부자시면 그냥 부모님이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더 다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네, 보험을 저렇게 보험이 너무 많네요. 네. 내 손해보험 분명히 저 12만 손해보험 원. 안에 실손보험하고 암 네. 뭐 웬만한 거 들어가 있으니까 저 정도 비용일 거거든요. 33살에 62,000원이면. 네. 근데 거기에 또 암하고 심혈관보험을 또 가입하셨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엄마 있으신지. 용돈하고 엄마 손해보험 이런 거랑 상조랑 뭐 이런 네. 것들 다 정리하시고 애플 스토어 1,100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구글 플레이 10,000원 이것도 뭐 그런 건가? 애플- OTT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뭐 혹시 뭐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시고 왜냐면 지금 이분이 뭐 많이 안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꽤 써요. 소소하게. 이래저래 쓰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데이트 비용으로 본인도 한 50만 원을 쓰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뭐라고 하기가 참 뭐한 게 나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돈이 못해도. 아까워 보여서 이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차피 저거보다 더 큰 게 월세고. 그렇죠. 이걸로 월세가 이미 나가고 월세 60만 원 식비도 나가버리고.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공과금 들어가고. 공과금 늘어나고 아이고. 그런 것들 따지면은 사실 이게 뭐 남는 건 없다. 아시겠죠? 자산을 봤더니 7,500 정도 있으신데 이게 지금 이분이 33 정도 33. 되셨으니까 예. 못해도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일하셨을 거란 말이죠. 여성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저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200만 원씩 1년에 2,400. 3년 정도 모으면 모을 돈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나도 지금 조금 챙겨야 된다. 나도 조금 정신 차리고 돈 더 모아야 되고 남자친구도 돈을 지금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동거를 해가지고 뭘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 남자친구도 바뀌는 모습 좀 보이고 나도 좀 바뀌는 모습 보여가지고 당장 이런 거부터 할 수 있죠. 1월 2일이니까 네. 그냥 오늘부터 데이트 비용 10만 원씩 쓰자 그냥 한 그래, 달에 맞아요. 둘이 합쳐서 20에 그냥 쓰자.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만약 반대. 야 그거 가지고는 뭐 우리 어디 요즘에 어디 가서 김밥을 결혼하자고 먹어도 그랬잖아. 5,000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딱 진짜 선을 그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스스로 많이 줘야 되고요. 이게 네. 본인이 절대 싫어라고 한다면은 그에 비해서 쓰는 거 너무 많아요. 40~50만 원. 그게 진짜 싫었을까? 정말 맞아. 쓰기 싫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차도 있으니까 뭐 차 안에서 예. 커피나 한잔 하시든지 뭐 아까 OTT도 등록해 놓으셨으니까 차에서 뭐 넷플릭스를 보시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둘이서 뭐 데이트 비용을 합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죄송스러운 네. 말씀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남자친구분에 비해서 잘 모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낮지만 도찐 게 찐이야. 이분이 엄청 돈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본인이 지금 데이트 비용 50을 쓰면서 남자친구 성향이 더 네. 약한데 이 사람은 돈 아끼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자친구 돈 모으라고 제가 다 내고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문제다. 그치. 이래나 저래나 저래나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날씨 추울 때는 보통 차 안에 있으시면 되고요. 네. 차가 너무 지금 히터 틀고 이러면 춥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데.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 계셔가지고 핫팩 같은 거 하나에 네. 맥심 커피 딱 이렇게 텀블러에 타가지고 그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좀 아껴봐라. 네, 이분도 스스로도 이게 뭐 독설 날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스스로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소득 대비 좀 너무 낮다. 아, 그렇죠. 부모님 네. 집에 얹혀 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차도 아버님이 물려주셨어. 본인이 그렇지. 산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차를 사서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핑계도 안 돼.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저축률이 한 20~30%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금 나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남자친구는 아직은 나보다는 좀 아직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둘이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저축은 못해도 최소한 한 250만 원 이상으로는 고정적으로 올리셔야 된다. 그렇죠. 지금 들쑥날쑥 이분이 200만 원 목표하시면 안 된다. 250은 그냥 디폴트로 네, 디폴트로 하는 정도로 맞춰놓고 남자친구도 당연히 한 그 네.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러면 둘이서 모으면 1년에 한 5, 6천 모이잖아요. 네. 거기면 지금 7,500에 한 5, 6천 모으면 네. 그 정도면 이제 집도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급함 갖지 마시고 어쨌든 올해 그러면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합친 금액으로 한 3천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봐서 안 되면 이거는 좀 아니 둘이 연봉 합쳐서 1억인데 그러니까요. 둘이 연봉 1억인데 이거 뭐 4, 5천 못 모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네. 이제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된다. 저축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저축은 하지만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화를 낸다거나 이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정신 차리고 바짝 한번 새해니까 열심히 해보시죠. 네.